네, 안녕하세요. 이번 2학년 지구과학 온라인 클래스는 별의 내부 구조부터 우주 팽창 단원까지 총 6문제, 문제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 같은 경우는 우선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와 수능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뽑아왔어요. 그래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질량이 서로 다른 주계열성 가와 나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화살표는 물질 또는 에너지의 이동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 같은 경우는 질량에 따라 구분이 됐었죠. 자, 태양이래. 주계열성의 질량의 경우 태양 정도인 주계열성과 태양의 1.5배 이상인 별로 구분을 했었는데요. 자, 이 두 가지 질량의 별의 경우 중심에서 우세하게 일어나는 수소행 융합 반응이 달랐죠. 자, 태양 같은 경우는 중심에게서 우세하게 일어나는 반응은 양성자 PP 반응이 우세했고요. 태양의 1.5배 이상인 별은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별의 내부에서 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대류와 복사가 있었죠. 그래서 내부의 대류가 우세한지 복사가 우세한지에 따라 내부의 구조가 결정이 됐었는데, 자, 대류가 우세한 경우는 온도 차이가 클 경우, 별 내부의 온도 차이가 클 경우 대류가 우세하게 되고, 복사의 경우는 온도 차이가 작으면 우세했어요. 자, 그러면 어떨 경우에 대류 핵, 어떨 경우에 복사 핵이 만들어지냐? 자, 중심행에서 PP 반응이 일어나는 태양의 경우 에너지가 폭발적이지 않았죠. 폭발적으로 생성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 온도 차이가 작기 때문에 대류핵이 만들어졌었고, 아니죠. 자, PP 반응이 일어난 경우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작아서 복사핵이 만들어졌었고요. 태양의 1.5배 이상인 별의 경우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는데, 이 경우는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대류가 우세했죠. 그래서 대류핵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 가지고 가와 나의 그림을 구분해 주면 되는데요. 자, 가의 경우는 중심에게 대류핵이 형성되어 있죠. 그러면 이 경우 가의 별은 질량이 태양의 1.5배 이상인 별이다 라고 찾아주면 되고요. 자, 나의 경우는 대류층이 바깥에 형성되어 있고 B, 중심에서 지금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나가 바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다 라고 구분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가 별에 있는 A층은 대류핵이 있으니까 바깥은 복사층이 형성되어 있겠죠. B도 복사일 거고. 자, 그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질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 가는 태양의 1.5배 이상인 별, 나는 태양 정도인 별이니까 맞는 보기죠. 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부의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중심부의 온도 같은 경우는 질량이 큰 주계열성일수록 중심부의 온도가 높게 올라갔었고요. 태양의 1.5배 이상인 별의 중심 핵에서는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반응은 대략 몇 도 이상에서 우세하게 일어났었죠? 그쵸? 1800만 켈빈보다 높은 영역에서 우세하게 일어났었고, PP 반응 같은 경우는 수소행 융합 반응이 시작되는 1000만부터 1800만까지
우세하게 일어났던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니은 중심부의 온도는 질량이 더 큰 가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니은도 맞습니다. 자,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 모두에서 에너지는 주로 복사로 전달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A 지금 복사층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고 B 또한 대류층 아래 복사 핵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A와 B 모두에서 복사로 전달되는 거 맞죠? 따라서 답은 1번 문제 답은 5번입니다. 자,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관측된 중심별의 시선속도 변화를 나는 가의 어느 시기에 중심별의 위치와 지구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외계 행성의 공전 궤도면은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중심별과 외계 행성의 운동과 관련된 문제죠.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유의해야 할 점은 행성이 중심별을 중심으로 두고 공전하는 게 아니라 행성과 중심별이 같이 공통 질량 중심을 공전한다 라는 거였죠. 자, 이런 식으로 중심에 공통 질량 중심이 형성되어 있고 중심별이 공통 질량 중심을 공전하고 그와 동시에 행성도 공통 질량 중심을 공전한다 라고 배웠죠. 자, 이런 문제 풀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별과 행성의 공전 방향은 같다. 전 방향은 같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별이 예를 들어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한다면 행성도 똑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한다는 얘기예요. 또 이와 더불어 기억할 점은 별과 행성은 공통 질량 중심, 바로 이 지역을 기준으로 반대에 놓여 있다. 항상 반대에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나의 그림이 대략 어느 시기 T1, T2, T3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느 시기인지를 먼저 찾아야겠죠? 자, 우선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공통질량 중심. 그림을 너무 못 그렸는데, 자, 다시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T1과 T3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시선 속도가 0이죠. 자, 만약 지구 방향이 여기였을 때 시선 속도라는 거는 관측자로부터 이 천체가 다가오냐 멀어지냐인데, 이 T1과 T3 같은 경우는 시선 속도가 0이니까 시선 방향으로는 운동하지 않는 이 지역 아니면 이 지역이 T1 혹은 T3가 되겠죠. 근데 어떻게 판별해 내느냐? 자, T2를 보면 돼요. 자, T2 같은 경우는 T1과 T3 사이의 지점인데 지금 이 중심에 있는 중심별이 반시계로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T2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죠. 자,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이 행성이 지금 지구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성의 운동 중에 지구 방향으로 접근하는 가장 빠르게 접근하는 T2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지구 쪽으로 운동하는. 따라서 이 지점이 T2가 되고 T2보다 과거인 T1이고 시선 속도가 0인 지점은 바로 여기 T1이 되겠고요. 다음 지점은 T3. 이렇게 위치를 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중심별의 위치만 표시를 했는데 행성의 위치도 표시를 할 수 있겠죠. 바깥에 크게 그린 원의 궤도가 행성의 공전 궤도인데요.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별과 행성은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반대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T1 시기에 행성은 공통질량 중심 반대편인 여기에 놓이게 되고요. 지구에 가깝죠. 자, 반면에 T2 시기는 이쪽 위쪽에 행성이 놓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T3 시기에는 행성이 여기에 놓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증거 가지고는. 자, 그러면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지구로부터 외계 행성까지 거리는 T1일 때보다 T2일 때 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 풀 때 유의할 점은 외계 행성까지의 거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별까지 거리를 묻거나 외계 행성까지 거리를 묻는데 잘 헷갈리지 않게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외계 행성의 궤도는 지금 바깥에 그린 큰 원이잖아요. 즉, 지구 방향에 가장 가까운 시기는 T1 시기였죠. 근데 T1일 때보다 T2일 때 멀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나와 같은 위치 관계는 T2에서 T3 사이에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에서 지금 중심별은 여기에 있죠. 그러면 아래다 그림에 표시를 하면 지금 중심별이 대략 이 보라색으로 그린 지점쯤이 나 위치니까 T2에서 T3로 가는 시기쯤에 있겠죠. 따라서 니은도 맞는 보기입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외계 행성에 의해 중심별이 가려지는 식현상은 T3일 때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외계 행성이 중심별을 가리려면, 지금 그림이 너무 복잡한데요. 외계 행성이 중심별을 가리려면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행성이 있고, 다음에 별, 이런 순서로 놓여야겠죠. 그럼 그런 시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행성이 여기 지구와 가장 가깝고, 그 다음에 별이 놓이는 이 T1 시기일 때 행성이 별을 가릴 수 있겠죠. 따라서 T3가 아니라 T1일 때 나타난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느 외계 행성이 중심별 주위를 공전하는 모습을 나는 지구에서 관측한 중심별의 겉보기 밝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식현상과 관련된 문제죠. 자, 우선 그림 나의 그래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T1일 때, 자, T1 시기는 지금 중심별의 겉보기 밝기가 가장 어두워지고 한가운데죠. 그러면 이 시기는 언제일까요? 별을 가리고 딱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저 가 그림을 다시 그려서 똑같이 표시를 하면 별이 가운데 있고 행성의 공전 궤도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다른 색깔로 딱 별을 한가운데서 가리는 이 지점이 바로 T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T2, T3 지나가고 다시 똑같이 가리는 지점을 볼게요. 시간이 지나서 어디서 똑같이 가리죠? T5 지점에서 똑같이 가리죠. 이 똑같이 가리고 딱 가린 겉보기 밝기가 어두워진 중간 지점이 바로 T5 지점인데,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T1에서 T5로 오는 시간이 뭐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행성이 별을 한 바퀴 돌아서 똑같은 위치에 오는 시기인 공전 주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간 지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에서 T3 지점. T3 지점은 딱 공전 주기의 중간 지점이죠. 그러면 별이 아니죠. 행성이
반바퀴 돈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표시를 하면 지금 T1과 T5는 같고요. 행성이 이렇게 돌아서 반대편 별 뒤에, 여긴 별 뒤입니다. 여기가 바로 T3 지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그림이 간단하죠? T2는 T1과 T3의 중간 지점이니까 바로 여기 지점이 T2가 될 거고, T4는 T3와 T5의 중간 지점이니까 여기가 T4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 다 위치 찾았으니까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T5 빼기 T1은 행성의 공전주기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죠? 똑같은 지점으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니까 한 바퀴 도는 공전주기. 맞는 얘기입니다. 자, 니은 중심별의 선 스펙트럼 파장은 T2보다 T3일 때 길다라는데, 자, 선 스펙트럼의 파장이 길다라는 얘기는 적색 편이가 일어났냐라는 질문이죠. 자, 그러면 적색 편이라는 건 어떨 때 일어난다 그랬죠? 관측자로부터 멀어질 때, 멀어지는 운동을 할 때, 멀어지는 운동을 할 때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다시 요 그림으로, 이 오른쪽 위에 그린 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T1과 T3 지점은 행성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 당연히 좌우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T1, T3는 시선 속도 변화 없는 지점이니까 편의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럼 T2를 보겠습니다. T2 지점 같은 경우는 행성이 멀어지죠. 자, 아까 앞선 문제, 2번 문제에서 설명을 할 때 별과 행성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되 공통질량 중심을 서로 반대 위치에서 공전을 한다 그랬죠. 따라서 행성이 멀어지면 별은 다가오게 됩니다. 이거 중요한 낚시 포인트라서 잘 기억해 두세요. 별은 다가온다. 자, 앞선 그림으로 예시를 들어주면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를 지워볼게요. 이 그림 보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만약에 관측자가 여기 있었다면 이 외계 행성계를 봤을 때 별은 관측자로 다가오는 운동을 하고 있고 행성은 관측자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동 방향을 시계 반시계로 표현하면 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 관측자에 대해서 이동 방향을 얘기하라고 하면 서로 멀어진다, 가까워진다, 반대가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다시 3번 문제로 돌아가면 T2 지점은 현재 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중심별의 스펙트럼 파장은 청색 편의가 일어나서 짧겠죠. 그러면 남은 지점은 T3가 될 텐데 아까 T3는 편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원래의 파장을 유지할 거고, 반면에 T2는 원래보다 짧아졌으니까 T3일 때 길다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이거 어려운 보기예요. T3일 때 길다는 거. 왜냐? T2일 때는 별이 다가오니까 원래보다 짧아지기 때문에. 니은 맞는 보기입니다. 자,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의 공전궤도면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에 수직하다. 자, 공전궤도면이 라는 건 그림으로 표시를 하면
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이 중심별과 공통질량 중심을 공전하게 되는데 그 공전하는 면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 면. 근데 이 공전궤도면이 시선 방향이 수직하다는 건 별이 이렇게 있고 행성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걸 온전히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이 행성이 아무리 돌아도 행성을 가릴 수가 없겠죠. 계속 돌아도 행성을 가릴 수가 없으니까 직현상이 일어날 수 없겠죠. 따라서 디귿에 맞는 말은 수직이 아니라 나란하다가 돼야 합니다. 디귿은 틀려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외부 은하를 특징에 따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하고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세 가지를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문제예요. 되게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보다는 훨씬 쉬운 문제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별의 탄생이 비교적 활발한가? 아니요. 즉,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지 않고 늙은 별만 있는 은하가 뭐였죠? 그쵸? 타원 은하였죠. 성간물질이 적어서 새로운 별의 탄생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가는 타원 은하다. 자, 그러면 나머지 나선 은하와 불규칙 은하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자, 은하 원반이 존재하는가 라고 했는데 은하 원반이 존재해서 중앙 팽대부와 나선팔 뭔가 규칙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애가 당연히 다 나선 은하가 될 거고 은하 원반이 존재하지 않아서 뭔가 불규칙한 모양을 가지는 나가 불규칙 은하가 됩니다. 아이고. 불규칙 은하. 자,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는 성간물질이 풍부하다. 자, 성간물질이라는 건 우주,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뭐 기체나 먼지 덩어리 같이 별의 재료가 되는 물질이죠. 그러면 별의 재료, 성간물질이 풍부하면 별의 탄생이 활발해야 할 텐데 가의 경우 타원 은하는 성간물질이 적어서 별이 탄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죠. 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불규칙 은하이다. 맞죠? 디귿, 다는 나선팔이 존재한다. 나선 은하니까 나선팔 존재합니다. 답은 5번입니다. 네, 다음 문제 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서로 다른 두 특이은하. 자, 특이은하래요. 특이은하에는 총 3가지가 있었죠. 세이퍼트, 전파, 은하, 퀘이사. 이렇게 3개가 나왔었는데요. 일단 A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은하보다 강한 전파. 자, 전파를 방출한다니까 당연히 전파 은하겠죠. 특징도 볼게요. Z로 연결된 로브가 핵의 양쪽에 대칭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이런 Z, 로브 같은 경우는 전파나 X선으로 촬영했을 때 관측할 수 있었던 특징이었죠. 그러면 AA는 어떤 은하죠? 그쵸, 전파 은하죠. 자, B는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적색 편이가 매우 크며 하나의 별처럼 보인다. 만 봐도 적색 편이 비정상적으로 컸던 은하 B, K사죠. 방출되는 에너지는 보통 은하의 수백 배 정도지만 에너지 방출되는 영역의 크기는 아주 3개 정도로 작다. 뭐 이런 특징이 있대요. 자, 그럼 전파 은하 K사 말고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도 한번 정리는 해볼게요.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은 2가지가 있었는데 다른 은하들에 비해 중심부 강도가 매우 크다. 그런 거 하나가 있었고요. 2번째 특징은
그쵸? 스펙트럼 방출선을 봤을 때 스펙트럼 방출선의 선폭이 매우 넓다는 거. 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뭐 기억해 줄 만한 거는 세이퍼트 은하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쓰는 빛은 가시광선으로 봤을 때 나선 은하처럼 보인다는 거. 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억 보도록 할게요. A. 전파 은하는 가시광선 영상에서 대부분 나선 은하 형태로 관측된다. 자, 나선 은하처럼 보이는 건 아까 세이퍼트 은하라 했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자, 전파 은하 같은 경우는 가시광선으로 봤을 때 보통 타원 은하처럼 보입니다. 이것도 기억해두면 좋아요. 전파 은하는 가시광선으로 봤을 때 타원 은하처럼 보인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기역과 니은의 일부 영역에서는 강한 X선이 방출된다. Z 로브 말하는 거죠. Z와 로브는 전파 또는 X선으로 봤을 때 보인다 그랬잖아요. 강한 X선이 방출되기 때문에 이런 영역으로 관측했을 때 관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 됩니다. 자, 디귿 볼게요. 디귿 방출되는 에너지가 매우 크지만 영역이 태양계 정도로 좁다 였죠. 이것을 통해 B, 퀘이사 중심에 질량이 매우 큰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보기죠? 프린트나 교과서 본문에 보면 딱 있는 문장이에요. 자, 그리고 중심에 초거대 블랙홀이 있다는 건 이런 세 가지 특이 은하의 공통점이었죠. 전부 중심에 초거대 블랙홀이 있다.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 맞으니까 4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 어려운 문제인데 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6번은 작년 수능 17번 문제 출제가 기출이 됐던 문제인데 조금 어렵긴 한데 충분히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우리 은하와 외부 은하 A, B에 대한 설명이다. 세 은하는 일직선상에 위치하며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 자, 허블 법칙, 우주 팽창 관련된 문제죠. 자, 우선 조건 세 가지가 주어졌는데 이게 보기 전에 아래 그냥 우리 은하에서 A와 B를 관측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단 허블 상수가 주어졌어요. 빛의 속도랑 허블 상수는 70km/s per 메가파섹 이라고 주어졌고요.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5제곱 km/s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우선 조건 하나 둘 셋 하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조건 우리 은하의 일단 그 전에 문제에 보면 세 은하가 일직선상에 위치한대요. 우리 은하 A, B 세 은하가 일직선상에 위치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떨까요?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 우리 A가 있고 B 이렇게 A랑 B가 같은 시선 방향에 놓이는 경우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경우는 우리 은하가 가운데 있고 A랑 B가 서로 반대 시선 방향에 놓이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조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은하에서 A까지 거리는 20메가파섹이다.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 은하 A가 있고 거리는 몇이다? 20메가파섹. 첫 번째 조건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이게 전부죠. 자, 두 번째 조건 볼게요. B에서 우리 은하를 관측하면 우리 은하는 2800km/s의 속도로
멀어진다. 자, 후퇴 속도가 나왔죠? 후퇴 속도 2번. 우리 은하의 후퇴 속도는 2800km/s이다. 자, 근데 문제에서 허블 상수를 주어졌으니까 이 허블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 은하와 비은하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죠? 자, 허블 법칙이 뭐였는지 먼저 떠올려 봅시다. 식은 간단하게 V는 H, R로 주어졌었고요. V는 후퇴 속도, H는 허블 상수, R은 은하 사이의 거리였죠. 자, 그러면 이 B와 우리 은하 사이 거리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는 HR이니까 거리 R만 남기면 R은 H분의 V가 되죠. 그러면 쓰면 자 H 허블 상수는 70km/s/mPa/s이었고 V는 2800km/s니까 자 딱 나눠 떨어지는 수죠. 나누면 거리 이 B와 우리 은하 사이 거리는 40메가파섹이 됩니다. 그러면 또 알 수 있는 정보 위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하와 비은하 사이 거리는 40메가파섹이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조건을 풀면 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같은 시선 방향에 놓여 있는지 반대 방향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우선 지울게요. 디귿이래. 세 번째 조건 A에서 B를 관측하면 B의 스펙트럼에서 500나노미터의 기준 파장을 갖는 흑점이 507로 관측된다 라고 하는데 지금 Z값, 적색 편의 값이 주어졌죠. 지금 보면 A에서 B를 관측하면 500나노미터에서 보일 친구가 507로 관측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파장이 길어져 보인다, 즉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 거니까 적색 편의를 이용한 후퇴 속도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둘 사이 거리를 구하면 두 은하가 일직선상 같은 시선 방향에 있는지 반대에 있는지 찾을 수 있겠죠. 자, 우선 해보도록 할게요. 식은 후퇴 속도 V는 정지 상태일 때의 파장 람다 제로분의 파장의 변화량 델타 람다 곱하기 빛의 속도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하나하나 넣어볼게요. 정지 상태일 때 500나노미터라고 했었죠. 그러면 람다 제로는 500나노미터 그다음에 변화량이니까 500이 507로 변했대요. 그럼 변화량은 7나노미터가 되죠. 그리고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5제곱km/s, 즉 30만 km/s가 됩니다. 이거를 계산하면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약분하면 0 2개, 0 2개 지워지고 5, 600 곱하기 7하면 A에서 B를 관측했을 때 후퇴 속도 V는 몇이 된다? 4200km/s가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2번 조건에서처럼 후퇴 속도를 구했으니까 후퇴 속도를 이용해서 허블 법칙을 이용해서 A와 B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후퇴 속도 V는 HR인데 R 거리는 H분의 V가 되죠. 그러면 H는 아까 70이라 그랬고 4200에서 70을 나누면 70km/s/mPa 분의 4200km/s. 자, 4200을 70으로 나누면 0 지워져 7, 6, 42니까
공간이 없네요. 이거 좀 지우고. 아닙니다. 자, R, A에서 B까지 거리는 7640이니까 60 메가파섹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조건에서 알 수 있는 정보. 우리 은하로부터 A까지 거리는 20, 우리 은하로부터 B까지 거리는 4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만약에 우리 은하에서 A랑 B가 같은 시선 방향에 놓여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20, 40이니까 A부터 B까지 거리는 20이 될 텐데, 서로 반대 방향에 놓여 있어야 A까지 거리 20, B까지 거리 40이니까 AB 거리는 40이 된다. 60이 된다. 그쵸?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AB는 지금 동일한 시선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에 놓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의 후퇴 속도는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결과예요. 문제 자세히 보면 A의 후퇴 속도는 1400km/s이다. 자, 우리 허블 법칙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한다 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은하로부터 B까지 거리가 40메가파섹이고 A까지 거리가 20인데 거리가 B가 A의 2배였잖아요. 근데 B의 후퇴 속도가 2800이었죠. 그럼 자연스레 거리가 절반인 A의 후퇴 속도는 B의 후퇴 속도의 절반인 1400이다. 맞죠? 자, 니은 볼게요. 스펙트럼에서 기준 파장이 동일한 흡수선의 파장 변화량. 자, 기준 파장이 동일한 흡수선의 파장 변화량. 즉, 적색 편이 물어보는 거죠. 적색 편이 정도. 적색 편이는 B가 A의 2배이다. 자, 이것도 당연히 맞는 보기죠. 아래에 우리 3번 조건 풀이할 때 적색 편이랑 관련 식을 이용해서 후퇴 속도를 구했는데 적색 편이량은 후퇴 속도에 비례하는 모습 볼 수 있었죠. 따라서 거리가 B가 A의 2배니까 적색 편이량 역시 B가 A의 2배가 된다. 니은도 맞는 보기입니다. 자,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동일한 시선 방향에 위치한다. 아까 앞서 구했듯이 A와 B는 반대에 있어야 서로 거리가 60메가파섹이 되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가 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네, 특히 1번, 2번, 6번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아마 좀 영상 한 번에 봤다고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한번 영상 다시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2회고사 때는 좀 잘 풀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